영화로도 만들어지며 엄청난 흥행을 거둔 아이언맨 시리즈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의 실체는 과학자이자 엄청난 갑부인 토니 스타크입니다. 비록 만화와 영화 속의 인물이지만 그는 발명가이자 과학자로 활동하며 억만장자로 대단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니 스타크 캐릭터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이 미국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역시도 대단한 발명가인 동시에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던 부자였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자 중 한 명이자 살아생전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던 괴짜 갑부 하워드 휴즈의 일생과 그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1905년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하워드 로버트 휴즈는 성공한 사업가로 부유했으며 어머니 역시 영국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변호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파는 사업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석유채굴에 쓰이는 드릴이 그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불렸고 그의 아버지는 석유채굴에 자신이 개발한 드릴을 거의 독점으로 납품하여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성향을 닮아서인지 하워드 휴즈 본인 역시도 기계공학에 소질이 있었고 12살의 나이에는 집에서 구한 부품들을 사용해 전동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924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곧 그의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결국 대학을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였던 휴즈 툴스 컴퍼니를 물려받은 그는 기업을 운영하며 그동안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는 아직 어렸고 꿈이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영화의 성지 헐리우드였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자로서 활동하길 원했고 헐리우드의 여러 제작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에 대한 제안을 건의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제시했던 영화 제작 내용들은 당시로서는 정말 실현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라 워너 브라더스사의 사장은 영화 제작 장비들을 빌려줬지만 결코 영화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충고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워드 휴즈는 첫 번째 영화를 제작합니다. 바로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기 조종사들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기술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기를 사용한 장면이 아니라 원래는 모형 비행기를 사용하여 촬영을 시도했지만 하워드 휴즈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100만 달러를 들여가면서 진짜로 비행기를 이용해 촬영을 했는데요. 영화 촬영 도중에 사고도 일어나게 됐고 촬영 기간 동안 실제 비행기 조종사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작비는 약 400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됐으나 영화 개봉 후 대단히 박력 있는 액션이란 평과 함께 흥행 수익 800만 달러로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물론 진짜 비행기를 썼으니 액션은 상당히 리얼했겠네요.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지만 이 당시 하워드는 여러 번의 스캔들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그는 키도 185cm가 넘는 잘생긴 억만장자였으니 인기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와 스캔들이 일어났던 많은 배우들 중에는 여배우 리타 헤이워드도 있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의 감방 안에 걸려있는 포스터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배우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청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한국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건네며 제발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결혼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한 명만을 위해 단독 스튜디오도 차려주겠다고도 하고 또 보석이 가득 담긴 가방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녀는 하워드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영화 제작 사업에 몰두하면서 스카페이스와 무법자 같은 영화를 성공시켰고 1957년에 마지막 영화를 프로듀싱한 뒤로 영화 제작 사업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워드는 영화 제작 사업을 벌이면서도 또 다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일럿이 되는 것, 즉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 면허를 취득했지만 곧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나와있던 비행기들은 하워드 휴즈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냥 자신만을 위한 비행기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안한 설계도를 항공사들에 보냈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조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비행기 제조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항공사들에 근무 중이던 뛰어난 항공 엔지니어들을 영입해서 항공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1938년 하워드 휴즈는 자신의 항공사에서 로키드 L-14 슈퍼 엘렉트라라는 비행기를 개조한 다음 그것을 몰고 세계 일주 비행을 약 91시간 만에 완주합니다. 1933년 세워진 기록인 186시간보다 훨씬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파일럿이자 항공기 제작자로서도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자 곧 정부에서 그에게 비행기의 제작을 주문합니다. 군용으로 사용할 정찰 비행기 제작을 주문했고 1946년 하워드 휴즈 본인이 직접 시험 비행을 나갔습니다. XF-11이라고 명명된 이 비행기는 이륙에 문제가 없었고 약 20여 분간의 시험 비행 동안은 탈이 없었지만 이후 갑자기 프로펠러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해 비행기가 비벌리 힐즈의 주택단지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하워드 휴즈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얼굴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상처를 가리기 위해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하고 또 진통제에 깊게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하워드 휴즈는 사고의 후유증과 진통제 남용으로 인해서 육체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요양을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한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장기 투숙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원격으로 기업을 운영했는데요. 라스베가스는 다 좋았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호텔을 하워드 휴즈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 호텔을 통째로 자신이 구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왕 사는 김에 다른 호텔도 여러 개 사들였고 실버 슬리퍼라는 이름의 작은 건물도 구입했는데 이 건물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하워드 휴즈가 투숙 중인 펜트하우스 맞은편에 바로 이 실버 슬리퍼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밤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그냥 이곳을 사버리고 밤엔 건물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라스베가스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던 한 방송국을 360만 달러를 주고 통째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구입한 호텔들과 땅들 주변에 대단히 화려한 건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흥시설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는 라스베가스를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의 라스베가스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라스베가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60년 정도지만 꽤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워드 휴즈가 라스베가스 발전에 적잖은 공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억만장자라는 양반이 라스베가스 호텔들을 사들이고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자 이를 아니꼽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관리하던 마피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휴즈는 엄청난 부자였던 데다가 항공사업과 군수사업으로 국회의원들까지 알고 있었으니 마피아들은 속으로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불만을 거둬들였는데요. 왜냐면 그가 호텔과 유흥시설들의 관리는 그냥 마피아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하워드가 지나가는 말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자 그의 직원들은 그 아이스크림을 구하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말했던 아이스크림이 당시에는 단종되었던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스킨라빈스에서 판매했던 바나나 너트 맛이었는데 직원들은 제발 다시 그걸 만들어 달라고 본사에 요구했으나 본사에서는 최소한 760리터는 시켜야 된다고 말해서 결국 하워드 한 사람을 위해 아이스크림 760리터가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그 아이스크림을 몇 번 먹더니 질려서 못 먹겠다고 이후로 손도 대지 않았고 760리터나 되는 아이스크림을 처리할 방법이 없던 호텔은 고객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었고 처리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워드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심하게 꺼렸고 업무 전달도 바구니에 서류를 담아 창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세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물건을 만질 때는 꼭 휴지를 사용했고 소독한 손수건을 여러 장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말년에는 라스베가스도 지겨워졌는지 그곳을 떠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지냈고 1976년
멕시코의 어느 펜트하우스에서 지내던 하워드는 몸 상태가 악화되어 텍사스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비행기로 옮겨지던 그는 도중에 숨을 거뒀으나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봤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는 키가 185cm로 꽤 큰 편이었는데 사망 당시 몸무게는 겨우 42kg밖에 나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유언장이 그의 사망 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68년에 하워드의 친필로 작성된 듯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의 재산을 자신이 세운 기관들과 여러 대학들의 교육기금으로 남긴다고 쓰여져 있었는데요. 유언장 목록에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바다에 사는 멜빈 더마라는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하워드 휴즈 본인의 재산 중 16분의 1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에게 주겠다는 그 16분의 1의 재산이 무려 1억 5,600만 달러가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돈으로 환산해보면 1억 5천만 달러의 가치는 약 2천억 원인데요. 하워드의 재산 중 16분의 1이 그 정도 규모였으니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워드의 가족들과 측근들이 유언장에 적혀진 대로 더마를 찾아가 보니 그는 어느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그냥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어느 날 도로를 지나던 중 웬 노인이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하고 구했는데 노인이 라스베가스의 샌즈 호텔로 데려가 달라고 얘기해 그를 호텔까지 직접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기에 대답해줬는데 호텔에 다다르고 나서야 그 노인은 자신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꽤 훈훈한 이야기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이야기는 하워드의 유가족과 그의 측근들이 유언장을 말도 안 되는 가짜라는 소송을 내며 반전을 맞이합니다. 유가족이 이 유언장이 조작되었다고 본 증거는 첫 번째로 그의 유언을 그대로 실행할 집행인이 하워드 휴즈와 생전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노아 디트리히로 정해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사촌들과 측근들의 이름이 잘못된 철자로 적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전에 하워드와 결혼했던 전 부인들의 이름도 전부 잘못된 철자로 적혀 있던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더마의 부인이었던 보니 더마가 잡지사에서 일했던 점도 지적되었는데요. 그녀가 잡지사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의 필체를 보았고 그래서 하워드의 생전 필체를 흉내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고 배심원들은 유언장이 조작된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멜빈 더마는 하워드 휴즈의 유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전직 FBI 수사관이었던 게리 마그네센이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샌즈 호텔에서 근무했었던 직원들이 하워드 휴즈와 멜빈 더마를 봤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마가 하워드를 발견했다는 장소 역시도 하워드가 즐겨 찾던 장소였다는 증언도 확보했는데요. 게리는 자신이 조사한 이야기들을 2005년에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를 몰아서 멜빈 더마는 유언장에 적혀 있었던 대로 자신이 다시 유산을 받아야 된다며 휴즈 재단에 소송을 걸었지만 2007년 재판장 브루스 스털링 젠킨스 판사는 당시 재판 결과엔 문제가 없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더마와 하워드의 이야기는 꽤 널리 퍼지게 되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과는 다르게 좀 많이 미화가 됐는데요. 이른바 25센트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선행이 큰 보답으로 돌아왔다는 잘못된 내용이 퍼졌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도 제작되었는데요. 멜빈과 하워드라는 제목의 영화는 거의 사실과는 많이 다르게 각색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면서도 괴짜이자 신비로운 사람이란 분위기로 여러 캐릭터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앞서 언급했었던 마블 코믹스의 토니 스타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가장 유명한 부자들 중에 한 명인 일론 머스크 역시도 하워드 휴즈의 생전 삶과 꽤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발명가인 동시에 억만장자의 삶을 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화려한 모습은 사라진 채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 괴짜 갑부 하워드 휴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